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 통증이 돌연사를 유발하는 무심코 넘긴 심혈관 질환의 경고 신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한데도 그냥 참고 넘긴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증상이 단순 피로가 아니라 몇 시간 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심혈관 질환의 경고 신호부터 실제 사례, 그리고 검사와 치료까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죠.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경우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몸이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답답했던 적, 숨이 차서 멈춰 선 적, 이유 없이 피곤했던 순간들. 이게 단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혈관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의미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는 경우, 다리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 그리고 큰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대부분 하나입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 동맥경화입니다. 회사원 40대 남성의 사례를 보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 가슴이 자주 답답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특히 식사 후나 계단을 오를 때 더 심했지만 단순한 소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프고 식은땀이 나면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진단이 나왔고 이미 혈관이 심하게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여성은 말이 어눌해지고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지만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한쪽 몸이 마비되면서 병원에 실려갔고 뇌졸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일상적인 피로로 착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하는 기본 검사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에 전극을 붙여서 심장의 전기 신호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지 이상 리듬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심전도는 그 순간의 상태만 보여주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는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진행하는 검사가 혈액 검사입니다. 심장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수치를 통해 심근경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심장이 실제로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는지,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CT나 MRI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검사들은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운동부하 검사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뛰면서 심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인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활동할 때만 나타나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검사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치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검사가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혈관 안에 조영제를 넣고 직접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 과정에서 바로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스텐트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좁아진 혈관 안에 작은 금속 구조물을 넣어 혈관을 다시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여러 군데 막혀 있거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통해 새로운 혈류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약,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혈전을 예방하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에는 심장 재활이라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운동, 식단,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진행되면서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이 운동들은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 30분을 한 번에 해도 좋고 10분씩 나눠서 3번 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욕심을 냅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매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하루 한 번 계단 이용하기,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이 정도만으로도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강도를 살짝 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어려운 정도의 운동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 시간보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서 보내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화할 때는 서서 움직이기, 잠깐이라도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참고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하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면서 혈관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혈관 상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내 혈관을 망가뜨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행동하느냐가 결국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가장 빠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계속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